여기 미국 여성들에게 둘러싸여서 질문을 받고 있는 여성이 있습니다. 한국을 갔다 왔다는 것만으로 질문 공세를 받고 있다는데 과연 무슨 사연일까요? 이 내용은 미국 여성의 사연을 각색 재구성한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TV의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인 에밀리라고 합니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12시간을 날아 시애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년 만에 돌아온 고국의 공기는 묘하게 낯설었죠. 한국에서의 교환학생 생활이 어제 같은데 벌써 끝나버렸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짐을 찾아 입국장을 빠져나오는데 무언가 달라진 느낌이 들었어요. 공항 면세점에는 한국 화장품 브랜드와 과자들이 예전보다 훨씬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친구 제시카가 공항에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제시카는 놀란 표정으로 에밀리가 정말 달라 보인다고 말했어요. 피부가 좋아졌다며 살도 빠진 것 같다고 하더군요. 사실 저도 거울을 볼 때마다 달라진 제 모습에 놀라곤 했습니다. 여드름으로 고생하던 피부는 많이 개선되었고 한국 음식 덕분인지 체중도 자연스럽게 줄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예전에는 없던 한국마트가 세 곳이나 새로 생겼더군요. 그중 한 곳은 꽤 큰 규모였는데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거의 꽉 차 있었습니다. 제시카에게 물어보니 요즘 한국 음식이 대세라며 자기도 가끔 한국 라면을 사러 간다고 하더군요. 1년 전만 해도 한국 식품을 구하려면 차를 1시간 넘게 타고 아시아마트에 가야 했는데 이제는 집 근처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부모님과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한국 음식 덕분인지 훨씬 건강해 보인다고 말씀하셨어요. 피곤했지만 짐을 풀기 전에 부모님께 한국에서 가져온 선물을 드렸습니다. 특히 조미김을 맛보신 아버지가 이걸 샐러드에 뿌려 먹으면 맛있겠다며 좋아하셨죠. 다음 날 아침 시차 적응이 안 되어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동네 한국마트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호기심에 옷을 입고 나가보았죠. 날씨가 쌀쌀했음에도 사람들의 표정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마트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카트를 끌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도 그 흐름을 따라 들어가 보았죠. 놀랍게도 비아시아계 미국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의 카트에는 한국 라면, 냉동 만두, 김치 등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옆에서 들려오는 대화를 들어보니 비비고 만두가 에어프라이어에 돌리기만 해도 식당에서 먹는 맛이 난다고 하더군요. 냉동식품 코너에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한 미국인 여성이 양념게장을 바구니에 담으며 이런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녀는 한국 음식을 먹으면 마치 한국 여행을 하는 느낌이 든다고 했죠. 1년 전만 해도 양념게장은 미국인들에게 너무 이국적인 음식이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인기가 있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푸드코트로 이동하니 한국 음식을 만드는 냄새가 진동했어요. 젊은 미국인 커플이 점심으로 김밥과 떡볶이를 고르고 있었고 다른 테이블에서는 자장면을 나눠 먹는 미국인 부부도 보였습니다. 한국에서 살 때는 당연했던 광경들이 미국에서 보니 새삼 신기했어요. 푸드코트에서 비빔밥을 먹으며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미국 가족들이 젓가락 사용법을 서로 알려주는 모습, 아이들이 조미김을 맛있게 먹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마트가 단순히 제품을 파는 곳이 아니라 문화 교류의 장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미국이 이렇게 변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다음 날 월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식품 코너에 가니 또 한 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한국 라면 섹션이 예전보다 2배는 커져 있었고 불닭볶음면부터 짜파게티까지 다양한 종류가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옆에서 쇼핑하던 중년 여성은 일요일마다 아이들과 짜파게티를 먹는 날로 정했다고 하더군요. 집에 돌아와 뉴스를 보니
한국 라면이 담배를 제치고 수출 1위 품목이 되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22년 만에 처음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라면 수출액은 총 10억 280만 달러로 2위인 연초류 수출액을 1억 달러 이상 앞서고 있다고 하더군요. 한국에 있을 때도 라면의 인기가 대단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주말에 대학 동기 매건의 집에 초대받아 갔어요. 그녀의 부엌을 구경하다가 불고기 소스, 고추장, 참기름 등 한국 조미료가 가지런히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매건은 틱톡에서 본 한국 요리법을 따라 하고 있다고 했어요. 특히 고추장 파스타가 자기 룸메이트들 사이에서 인기라며 다음번 파티에서는 제가 배운 한국 요리를 같이 해보자고 제안했죠. 저녁 식사로 매건이 만든 불고기를 먹었는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먹던 맛과는 조금 달랐지만 친구가 이렇게 한국 음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어요. 식사 후 매건은 자기 컴퓨터를 보여주며 요즘 많이 보는 한국 요리 유튜브 채널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거기엔 한국어로 된 댓글도 많았지만 영어 댓글이 훨씬 더 많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간 이유 중 하나는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싶어서였는데 돌아와 보니 제 문화가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이런 변화가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대학교에 복학하기 위해 캠퍼스에 갔습니다. 수업 등록을 마치고 학생회관에 들렀는데 여학생들이 모여 화장품에 대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글래스 스킨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언급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지만 다시 들어보니 확실히 그 단어였어요. 한국어 유리 피부를 그대로 영어로 번역한 표현이라 더욱 신기했습니다. 호기심에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한 여학생이 저를 보더니 피부가 정말 좋다며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지 물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용하던 스킨케어 루틴을 설명해주자 모두들 메모를 하기 시작했죠. 더블 클렌징부터 시작해서 선크림으로 마무리하는 한국식 피부 관리법이 미국에서도 트렌드가 되고 있다니 놀라웠어요. 다음 날 서점에 들렀더니 패션 잡지 코너에 글래스 스킨을 위한 K-뷰티 비법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린 잡지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타임즈의 기사에는 유리 피부 트렌드가 한국 뷰티 산업에서 유래되었으며 탱탱하고 투명하며 빛나는 피부를 의미한다고 설명되어 있었어요. 유명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출시한 글래스 원 아티스트리 마스크는 출시 당일에 몇 시간 만에 모두 판매되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캠퍼스 약국에도 들러보았어요. 화장품 코너에는 글래스 하이라이트 스틱이라는 제품이 진열되어 있었고 바셀린도 글래스 스킨 트렌드에 맞춘 제품을 출시했더군요. 약국 직원은 요즘 한국 화장품을 찾는 학생들이 늘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한국 마스크팩은 항상 동나서 재고 유지가 어렵다고 하더군요.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기 전에는 한국 화장품이라고 하면 저렴한 외국 제품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자리 잡았어요. 유리 피부라는 단어를 영어로 바꿔서 유행어가 되다니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고 친구들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저의 변화에 놀라워했어요. 특히 제 피부와 체형 변화에 관심이 많았죠. 룸메이트 제니퍼는 제가 예전보다 훨씬 예뻐졌다며 비결이 뭐냐고 계속 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저를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저 자신도 몰랐어요. 주말에는 정기 검진을 위해 피부과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 피부 상태를 보시더니 정말 좋아졌다며 무슨 제품을 사용하는지 물어보셨어요. 제가 한국 화장품을 주로 사용한다고 하자 요즘 한국 스킨케어 제품의 품질이 정말 좋다며 본인도 사용해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조차 이런 관심을 보이시다니 신기했어요. 학교 근처 카페에서 친구들과 만났을 때 제 화장품 파우치를 보고 모두 궁금해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선크림, 쿠션 파운데이션, 틴트 등을 구경시켜 주었더니 어디서 살 수 있는지 물어보더군요.
저는 근처 한국마트나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친구들은 주말에 같이 한국마트에 가자고 제안했어요. 약속대로 주말에 친구들을 데리고 한국마트에 갔습니다. 화장품 코너에서 친구들에게 제품 추천을 해주었어요. 한국 브랜드의 클렌징 오일, 에센스, 선크림 등을 설명해주니 다들 열심히 듣고 질문했습니다. 특히 한국 화장품이 미국 제품보다 가성비가 좋다는 점에 모두 놀라워했어요. 같은 가격대라면 성분이 더 좋고 효과도 뛰어나다고 설명해 주었죠. 쇼핑을 마치고 푸드코트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떡볶이, 김밥, 순대 등 한국 음식을 소개해 주었어요. 처음에는 낯설어 하던 친구들도 맛을 보더니 맛있다며 좋아했습니다. 특히 라떼 아트처럼 예쁘게 장식된 빙수에 모두 감탄했어요. 한국 문화와 음식에 대한 친구들의 관심을 보니 왠지 뿌듯했습니다. 친구들의 부탁으로 주중 저녁에 기숙사 공용 주방에서 한국 음식 만들기 모임을 열었습니다. 간단한 김치볶음밥 레시피부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고추장과 참기름의 풍미에 친구들은 감탄했습니다. 한 친구는 이런 건강한 음식을 매일 먹었으니 제가 살이 빠질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더군요. 요리를 하면서 한국에서의 식습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채소와 발효식품이 많아 소화도 잘 되고 영양도 풍부하다고 설명했어요. 밥과 반찬을 골고루 먹는 식습관, 국물 요리를 자주 먹는 점 등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은 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들의 식습관을 돌아보는 듯 했어요. 다음으로는 한국식 스킨케어 루틴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더블 클렌징의 중요성부터 시작해서 토너, 에센스, 세럼, 크림까지 단계별로 설명했어요. 특히 선크림은 1년 내내 매일 바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친구는 그동안 선크림을 여름에만 발랐다며 놀라워했어요. 한국 화장품과 미국 화장품의 차이점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 화장품은 원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비자들 때문에 좋은 성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어요. 또한 같은 가격대라면 한국 제품이 품질이 더 좋은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친구들은 메모를 하며 다음에 어떤 제품을 구매할지 계획하는 듯 했어요. 대화가 이어지면서 한국에서의 일상생활도 공유했습니다. 대중교통 시스템, 카페 문화, 편의점의 다양한 먹거리 등 미국과 다른 점들을 이야기했어요. 친구들은 저의 경험담을 들으며 한국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는 듯 했습니다. 한 친구는 다음 방학에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며 조언을 구하더군요. 모임을 마치고 각자 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가 한국과 미국 사이에 작은 문화대사가 된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이런 작은 모임들이 문화 교류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기가 진행되면서 저는 동아시아 학과에서 한국 대중문화의 세계화라는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첫 수업에서 교수님은 한류가 음식과 뷰티 산업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설명하셨어요. 수업 내용이 제가 직접 경험하고 있는 현상과 일치해서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수업 과제로 문화 교류에 관한 리포트를 작성하게 되었어요. 저는 한국 음식과 화장품이 어떻게 미국 시장에서 성공했는지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더 놀라운 사실들이 많았어요. 한국 마트의 고객 중 40% 이상이 비아시아계라는 통계도 있었고, 미국 대형마트와 월마트에서도 한국 식품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리포트를 작성하면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어요.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한국 제품이 현지화되지 않고 원래 그대로의 맛과 품질을 유지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거였습니다. 이는 정통성이 한국 제품의 성공 비결 중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미국인들은 한국 음식의 고유한 맛과 다양성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제 리포트에 큰 관심을 보이셨어요.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내용이라 더욱 가치 있다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교수님은 저에게 다음 학기에 개설될 한국 음식 문화 수업의 조교 역할을 제안하셨어요. 이런 기회를 얻게 되어 정말 기뻤습니다.
수업 후 몇몇 학생들과 함께 캠퍼스 한국 문화 동아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첫 모임에서는 한국 음식 시식회를 열었어요. 제가 간단한 김밥과 떡볶이를 만들어 갔는데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서 놀랐습니다. 다들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음식과 뷰티에 대한 질문이 끊이지 않았어요. 동아리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학교 축제에서 한국 문화 부스를 열기로 했습니다. 한국 음식 시식, 한국 화장품 체험, 한복 입어보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했어요. 이런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할 수 있어 기대가 됐습니다. 한 학기가 지나고 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돌이켜보니 정말 많은 것이 변했어요. 1년 전 한국으로 떠날 때의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외적으로는 피부가 좋아지고 체중이 줄었지만 내적으로도 큰 성장이 있었어요. 한국 문화 동아리는 예상보다 훨씬 인기가 많아져서 다음 학기에는 정식 학생 단체로 등록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부회장을 맡게 되었어요. 여름 방학 동안 다양한 행사를 계획했고 지역 한국마트와 협력하여 문화 교류 프로그램도 준비했습니다. 소셜 미디어에서도 활동을 시작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과 한국 문화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한국 스킨케어 루틴, 간단한 한국 요리법, 한국어 표현 등을 포스팅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여주어 놀랐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한국 문화에 이렇게 깊이 빠져든 것을 신기해하셨지만 저의 열정을 응원해 주셨어요. 아버지는 주말마다 한국마트에 같이 가자고 하시며 새로운 한국 음식을 시도하는 것을 즐기셨습니다. 어머니도 한국 화장품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어요. 앞으로의 계획도 세웠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문화교류 관련 일을 하고 싶었어요. 한국어 실력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 꾸준히 공부하기로 했고, 다음 여름에는 한국에서 인턴십을 할 계획도 세웠습니다. 교환학생 경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단순히 다른 나라를 방문한 것을 넘어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고 그것을 다시 나누는 방법을 배웠어요. 미국과 한국 사이의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저의 새로운 목표가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한국으로 떠나기 전에 저는 세상을 좁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의 저는 더 넓은 세계를 보게 되었고, 다양한 문화가 서로 어우러질 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환학생 경험이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에밀리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 음식과 화장품이 이제 미국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연이었습니다. 1년 만에 돌아온 고국에서 한국마트가 늘어나고 글래스 스킨이라는 말이 일상에서 쓰이는 모습을 통해 한국 문화의 확산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한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화장품을 사용하며 변화된 에밀리 씨의 모습처럼 우리의 문화와 제품이 세계인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 제품의 정통성과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는 행복한 사연이었습니다. 감동TV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